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농도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농도를 배웠어요. 몰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몰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 그쵸, 몰 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몰 농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다, 그죠? 근데 문제는 분모에 있는 이 부피예요. 자, 부피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그죠?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면 용액의 부피도 팽창이 돼서 커지겠네? 그러면 나는 설령 1몰 농도의 농도를 맞췄다 하더라도 온도가 변하면서,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커져버리면 내가 맞춘 것은 1몰 농도가 아니라 1몰 농도보다 조금 더 낮은 농도를 맞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투에서 배울 때는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건 향후에 선생님이 아마 대면 수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요,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그 용액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럼 온도의 변화와 관계가 없으려 그러면 부피를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배워야 될 퍼센트 농도, 그리고 ppm 농도, 그리고 몰랄 농도는 부피가 아닌 질량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지금부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퍼센트 농도예요. 퍼센트 농도. 자, 이 퍼센트 농도는요, 쉽게 말하면 질량 무슨율을 사용한다? 백분율을 사용해서 표시할 거예요. 자, 백분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곱하기 10의 2승, 다시 말하면 100을 곱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퍼센트 농도로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올라가면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이해를 질량 퍼센트 농도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 그러면 대학에 올라가면 퍼센트 농도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질량 퍼센트 농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부피 퍼센트 농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량 부피 퍼센트 농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만 질량 퍼센트 농도만 활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뭐를 활용한다고요? 질량을 활용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퍼센트 농도, 자, 이것도 실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설탕물의 농도는 얼마가 되는지. 자, 그 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는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퍼센트 농도를 이런 식으로 구해낼 거예요. 자, 뭐의 질량, 용액의 질량, 그리고 뒤에 단위를 잘 보세요. 그램을 우리가 활용할 겁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무엇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용질의 질량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분율이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얼마? 그렇죠. 100을 활용해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적었어요. 자, 10%의 NaOH 수용액이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럼 여기에서 NaOH와 물의 양은 각각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10%의 NaOH 수용액이, 자, 이렇게 적을게요. NaOH 수용액이 몇 g이 있다면 100g이 존재한다면 이 속에 여기 있는 NaOH 고체, 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용매 H2O 액체 각각 얼마씩 있는지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겠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럼 요 안에 있는 NaOH 양은 얼마? 그렇죠. 10g. 그리고 H2O 같은 경우는 얼마? 그렇죠. 90g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이 퍼센트 농도는 무엇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질량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은 무엇과 온도와 무엇의 압력에 무엇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했어요. 자,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센트 농도는요, 말 그대로 그냥 10%, 20%, 10g이 들어있느냐, 20g이 들어있느냐.
다시 말하면 용질의 양들이 많을 때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활용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뉴스나 보면 일기예보에 이런 거 나와요. 미세먼지가 얼마 ppm이다. 그죠? 자, 이것처럼 ppm 농도는요, 용질의 양이 아주 극소량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농도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ppm 농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ppm 농도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자, ppm 농도는요, 그대로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파트 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밀리언. 자, 밀리언은 우리가 얼마라고 불렀죠? 100만 분의 얼마? 1. 다시 말하면 100만이에요. 100만. 밀리언.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100만이면 10의 얼마? 6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 퍼 밀리언은 처음에 선생님이 말했던 100만 분의 얼마? 하나가 들어있을 때 우리는 그걸 1ppm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pm 농도는 언제 활용하느냐? 대부분이 어디에서? 환경 오염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측정할 때? 오염도를 측정할 때. 왜? 이 오염도는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양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ppm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pm 환경에서 우리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공기에서는 어디에 활용하겠다? 미세먼지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수중에서. 수중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 환경 시간이나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DO, 용존산소량이죠. 또는 BOD, 또는 어떻게? 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럴 때 우리가 ppm 농도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무슨 농도? 미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ppm 농도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더 알려줄게요. 뭐도 있냐면 ppm보다 더 작은 단위도 있어요. ppb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파트 퍼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그럼 빌리언은 얼마라고 구할 수 있다? 10의 몇 승? 9승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있을 때는 ppb라는 이런 농도값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ppm 농도라는 게 있어요. ppm 농도. 자, 이 ppm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퍼센트 농도하고 구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용액의 질량, 마찬가지로 단위는 g이에요. 이거 분해. 뭐의 질량? 똑같이 용질의 질량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퍼센트 농도는 질량 100분율이었죠. 그럼 곱하기 얼마? 100. 근데 여기 있는 ppm 농도 같은 경우는 곱하기 얼마? 10의 6승 파트 퍼 밀리언. 만약에 ppb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몇 승? 9승.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ppm. 요렇게 부르면 우리가 pp 얼마? b. 이렇게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하는 방법은 퍼센트 농도와 무엇하다?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적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몇 ppm이다? 1ppm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용액 몇 그램 속에? 10의 6승 그램 속에, 그죠? ppm 10의 6승, 10의 6승 그램 속에 누가 용질이 얼마 녹아있을 때 1g이 이렇게 녹아있을 때 우리는 1ppm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네. 여기 있는 ppm 농도도 결국에는 둘 다 무슨 단위를 사용한다? 질량 단위, 즉 질량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활용하자? 질량을 활용하자. 그럼 이 질량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무엇과 온도와 무엇에, 그렇죠, 압력에 무엇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1번, 2번 퍼센트 농도와 무슨 농도? ppm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영상을 잠깐 끊고 들어갈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농도는요, 우리 몰 농도 2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질량과 관계 있는 몰랄 농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농도를 한번 변환시켜 볼 거예요. 퍼센트 농도를 무슨 농도로? 몰랄 농도로. 자, 그러면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몰랄 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 몰랄 농도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퍼센트 농도, ppm 농도와 마찬가지로 질량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는 무관합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이 이 몰랄 농도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배웠던 몰 농도를 먼저 알려주고 이거와 비교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무슨 농도를 한번 배워보자. 몰랄 농도를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이 몰랄 농도는 스몰 m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배우기 전에요, 선생님이랑 요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화원에서 배웠던 무슨 농도? 몰 농도. 몰 농도를 라지 m으로 이렇게 표시했었다, 그죠? 그럼 이 몰 농도는 어떻게 구했나요? 그쵸? 용액의 무엇분의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의 단위는 리터였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용액의 부피분의 뭐의 몰수? 용질의 몰수. 요렇게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이 몰 농도 같은 경우는요, 단점이 하나 있었다, 그죠?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부피 때문에. 자, 이 부피는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무슨 값도 커지게 될 것이고 부피 값도 커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부피가 커져버리면 분모 값이 커졌죠. 그러면 당연히 몰 농도는 뭐해질 거다? 작아질 거다. 즉 정확한 몰 농도를 구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몰랄 농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몰랄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몰 농도는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다, 그죠? 그러면 이 몰랄 농도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용액이 아닙니다. 뭐 속에? 용매. 이거 학생들 많이 헷갈립니다. 용액이 아니고 무엇 속에? 용매. 자, 그리고 용매의 몇 킬로그램 속에? 1kg 속에 뭐해 있는? 녹아 있는 용질의 무슨 수? 몰수를 무엇한? 나타낸 농도를 우리는 지금부터 몰랄 농도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럼 얘도 간단하게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무슨 농도는? 몰랄 농도는, 자, 식으로 그대로 표시해 보세요. 뭐의 질량? 용매의 질량. 자, 이 용매의 질량 단위는 뭐였어요? 그렇죠. 1kg. 킬로그램이라 적었어요.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단위는 킬로그램 용액이 아니라 뭐를 활용한다? 용매를 활용한다는 거. 자, 이거 분해 뭐의 몰수로 표시할 수 있다? 용질의 몰수로 이렇게 표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우리 정확한 정의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EBS 수능 특강이나 또 다른 문제집을 보면 여러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이 꼭 한마디씩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몰랄 농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꼭 희한하게 이렇게 적어놨다. 자, 용질 1몰의 질량. 자, 용질 1몰의 질량은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그램 퍼 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낼 수 있겠죠? 이것뿐에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뭐의 질량? 용질의 질량. 이렇게 적어놨어. 그럼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 거야. 용질의 질량 그램 퍼 1kg 속에 킬로그램 이렇게 표시할 거야. 여러분들 딱 보기만 봐도 숨이 막힌다, 그죠? 이거 뭐 어떻게 기억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정의 요것만 기억하면 충분하다고요. 왜 그러느냐? 얘 한번 보세요. 결국 우리 몰수는 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얘 한번 맞춰볼까? 어떻게 맞출 수 있어? 몰 퍼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맞춰낼 수 있겠죠? 그럼 얘도 한번 봐봐. 그램 날려. 그럼 남아있는 거. 그럼 얘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몰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거는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하니까 앞으로도 요거 즉 몰랄농도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 명심해서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자, 0.1 몰랄농도 누가 있다? NaOH 수용액이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0.1 몰랄농도래. NaOH 수용액이 있어. 그럼 요 안에는 NaOH와 무엇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다. 그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몰랄농도는 용매예요, 용액이에요? 그죠? 용매다. 그죠? 그럼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세요. NaOH가 아니고 누구? H2O. 얘가 얼마 있을 때? 1kg이 있을 때 들어가 있는 몰수 0.1 몰랄농도 다시 말하면 얼마? 0.1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aOH 간단하게 화학식량 얼마라고 적어주자? 40이라고 적어주자. 그럼 다시 말하면 0.1몰을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N은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표시해 줄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는? 0.1은 얼마분의 40분의 X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 몇 그램 녹아 있는 거다? 4g 녹아 있다. 다시 말하면 NaOH 0.1 몰랄 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물 몇 킬로그램 속에 1kg 속에 말이 꼬인다. 미안합니다. 물 1kg 속에 NaOH 몇 g을 집어넣어주면 4g을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0.1 몰랄 농도의 NaOH 수용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속에 용질의 몰수다. 그죠? 밑에 분모 봐봐. 질량 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 사용하네. 몰수도 질량이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렇죠. 중요한 거. 질량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와 무엇에, 그렇죠. 압력에 무엇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몰랄 농도는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이었어.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1kg이 있으면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즉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용매가 500g이 있대요. 그럼 그 분모값에다가 500이라는 숫자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단위는 기준이 무엇이다?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용매가 500g이 있다 그러면 그 킬로그램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 그럼 우리는 얼마의 숫자를 넣어야 된다? 0.5라는 숫자를 넣어야지만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의한다 그러면 몰랄 농도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몰 농도 용액의 부피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자?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만 집어넣으면 구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목이 많이 막히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물 한 잔 먹고 뒤에 이제 농도 변환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주고 영상 촬영 끝낼게요. 수업 끝까지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웠던 퍼센트 농도 그리고 몰랄 농도 이렇게 배웠다. 그죠? 물론 ppm도 배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퍼센트 농도의 종류 중에 하나였잖아. 그렇다면 이 퍼센트 농도를 우리는 지금부터 몰랄 농도로 한번 농도를 변환시켜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잘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농도 변환. 근데 무슨 농도를 한번 바꿔보자. 퍼센트 농도를 무슨 농도로? 몰랄 농도로 지금부터 한번 변환시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화학식량이 얼마인 X인 용질이 녹아있는 화학식량이 X인 용질이 녹아있는 A% 농도의 용액에 무슨 농도를 구하세요? 몰랄 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줘볼 거예요. 자, 화학식량이 X인 용질이 녹아있는 A% 농도의 용액의 뭐를 구하세요? 몰랄 농도를 구하세요. 자, 우리 정의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한번 기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정의 들고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 용액 몇 그램 속에 100g 속에 녹아있는 뭐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 용질의 질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정의 들고 오세요. 퍼센트 농도.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는 퍼센트 농도라고 불렀다. 그죠? 그럼 A%는 A%. 그럼 용액 100g 속에 A%가 들어가면 용질 얼마 녹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A g만큼 녹아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용질의 무슨 수를 들고 옵시다. 그렇죠. 몰수를 들고 옵시다.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화학식량분의 무엇으로? 질량으로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다.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뭔지는 모르겠어. 맞니? 여기 화학식량이 얼마나 나와 있어? X라고는 나와 있잖아. 그럼 이 화학식량은 얼마? X분의 질량은 얼마? A. 따라서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얼마다? 자, 이렇게 적을게요. 몰수는 X분의 얼마? A몰이다. 이렇게 딱 적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 또 정의 들고 올 거예요. 몰랄 농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매 질량. 맞니? 킬로그램이 단위였다. 그죠?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구했잖아. 그럼 이번엔 용매의 질량을 알아야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해볼까? 용액 몇 그램 속에 100g 속에 뭐에 있는 들어있는 뭐의 질량 구하자? 용매 질량 구하자. 용매 질량. 자, 용액의 질량은 용질에다가 용매를 더한 값이다. 그죠? 요 위에 봐봐. 용질의 질량 A, 용액의 질량은 얼마? 100. 그럼 용매의 질량을 얼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100 마이너스 얼마? A g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구했어요. 자, 몰랄 농도의 정의 들고 옵시다. 자, 몰랄 농도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몰랄 농도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용매 몇 킬로그램 속에 1kg 속에 뭐에 있는 녹아 있는 뭐의 몰수? 용질의 몰수라 그랬어요. 요 보세요. 용질의 몰수 구했고 용매의 질량 구했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무슨 식 꾸미자? 비례식을 꾸미자는 거예요. 비례식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용질의 질량 A, 몰수 구했더만 X분의 얼마? A. 용매의 질량 구하니까 100 마이너스 얼마? A. 그럼 이렇게 구하지. 1kg 속에 맞니? Y만큼이 녹아 있어요. Y만큼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봤더니만 얼마 속에? 100 마이너스 A 속에는 얼마가 녹아 있더라는 거야? X분의 얼마? A가 녹아 있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 단계 더 봐야겠죠? 이거 보세요. 몰수. 근데 용매 보세요. 얼마 나와 있어요? 그램. 여기 몰수 내가 구해야 될 거. 근데 얘는 킬로그램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그램으로 맞춰주자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는 1kg 대신에 우리는 뭘 적어줍시다. 그렇죠. 1000g을 이렇게 적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몰수 맞췄고 그램 맞췄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Y는 어떻게 구해낼 수 있나요? 같이 비례식 계산할 수 있죠. 얼마? 100 마이너스 A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X. 그 다음에는 몇 A?
1000A로 우리는 몰랄 농도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 Y가 몰랄 농도예요? 정의에 나와 있잖아. 정의에 1k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랄 농도라고 부르댔잖아. 그러니까 1kg 속에 Y만큼, 즉 Y의 몰수가 그거의 몰랄 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랄 농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하나 다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질량 구하고 몰수 구하고 용매의 질량 구하고 문자로 다 나타내니까 어렵다, 그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있는 정의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이 숫자를 넣어서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있는 정의 그대로 활용합시다. 자,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용액 얼마? 100g 속에 녹아있는 뭐의 그람수? 용질의 그람수. 다시 말하면 용질의 질량이었어. 자, 두 번째 무슨 농도?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는 용매 몇 킬로그램 속에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무슨 수였어? 몰수였어. 이 두 개만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개만.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우리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간단하게 여기 한번 적어보자. 무슨 농도는? 몰랄 농도는, 그죠? 몰랄 농도는 뭐의 질량? 용매의 질량. 단위는 뭐였다고요? 킬로그램. 분의 뭐의 몰수? 용질의 몰수. 맞니? 그럼 그대로 요 식에다가 요거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용매의 질량 한번 구해보자. 용매의 질량 A%다, 그죠? 그럼 용매의 질량을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정의 그대로. 그럼 Ag 녹아 있네. 그럼 용매의 질량은 100 마이너스 얼마? Ag. 근데 단위가 킬로그램이었다, 그죠? 그럼 요 뒤에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얼마? 3승을 곱해줘야겠네. 이거 분해. 이번에는 뭐의 몰수? 용질의 몰수. 화학식량분의 질량. A%니까 100g 속에 A 녹아있다, 그죠? 화학식량 얼마? X. 그럼 얘는 X분의 얼마? A.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100 마이너스 A 얼마? X분의. 이거 날려야 되죠? 그럼 얼마? 1000 A. 방금 구한 거 그냥 그대로 순서 없이 그냥 바로 구했어. 뭘 활용해서? 정의만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쉽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숫자를 주어줄게. 20%짜리 NaOH 수용액을 무슨 농도 한번 구해보자. 몰랄 농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식 우리 기억하기 힘들잖아. 다시 말하자면 정의 들고 오라고요. 정의. 그럼 정의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자. 첫 번째 거. 몇 퍼센트? 20%. 맞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 아, 20%라는 말은 용매와 무엇으로 나눈다면? 용질로 나눈다면 용매는 H2O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용질은 NaOH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래. 그럼 용매는 몇 g이 있다고요? 80g이 있다고요. 이 안에. 그럼 용질은 몇 g이 있다고요? 그렇죠. 20g이 있다고요. 20g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20g에 무슨 수를 구하자고요? 몰수를 구하자고요. 여기 있는 NaOH 우리 방금도 했는데 화학식량 얼마? 40. 그럼 얘는 40 중에 얼마? 20g이 들어있다, 그죠? 그럼 몰수는 몇 몰? 0.5몰이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정의를 활용해서 무슨 식 구하자고요? 비례식 구하자고요. 비례식.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라면 근데 얘 지금 보니까 몰 나와있고 그램 나와있지.
그럼 1kg 적지 말고 1000g을 적자고요. 얼마? 1000g에 얼마만큼의 몰수가 있는지를 몰라. 그럼 우리는 이 정의를 활용하면 이거의 몰랄 농도는 X 몰랄 농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위에 거 20% NaOH는요, 용매 얼마 속에 80g 속에 얼마의 몰수가 0.5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값 구할 수 있어요? X값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X는 얼마? 6.25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20% NaOH의 몰랄 농도는 얼마? 6.25 몰랄 농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고요. 그럼 얘도 한번 보세요. 결국 거기에 나와 있는 식대로 풀락을 하면 무지 힘들어. 그리고 나중 되면 그 시기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활용해? 정의만 제발 활용하자고요. 정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숫자를 이용해서 이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눈으로 봐서는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써보고 연습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연습은 반드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농도도 변환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 또 될 수도 있겠다, 그죠? 20일에는 뭐 무조건 계속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면 수업 20일에 등교하면 21일 날은 우리 학력평가 치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몇 반이 될지 모르겠다. 금요일부터 선생님이랑 그 다음 수업인 증기 압력에 대해서는 같이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대면 수업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회적 거리, 이제는 생활 속 거리다, 그죠? 거리두기 하면서 아프지 말고 그렇게 등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